경제 지표가 뭐가 안 좋고 뭐 깨지잖아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CPI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올립니다. 5월달은 트럼프 리딩방이에요. 트럼프 믿고 가는 겁니다.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자, 비트코인 10.4K 가격 좋습니다. 뭐 10.2K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의미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 새파래요. 빅테크 좋죠? 빅테크 좋고 나머지 뭐 헬스케어주라든가 이런 애들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 전반적으로. 자, 이더리움 368만원, 370이죠? 어느새 이렇게까지 올라왔네요. 자, 이더리움 360, 370 좋습니다. 비트코인 1억 4,500, 전고점 거의 돌파 직전까지 올라왔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봅시다. US 펀드멘탈. 자, 요 차트가 뭐냐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야, 미국 증시 이거 더 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암호화폐 시장은 더 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의 헤지 펀드들 있죠? 베팅이 롱 쪽으로 몰렸어요. 롱숏 펀드들 있죠? 주문이 매수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렸고 지금 기술주, 이미 소비재, 금융업종 얘네들이 지금 크게 매수 쪽으로 편향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롱숏 펀드들의 순 레버리지가 지난주부터 하락을 했고 여전히 5년 최저치입니다. 5년 최저치란 건 무슨 뜻일까? 아직 PB들,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의 미국 증시 상승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번 주 지표니까 이번 주에는 뭐 참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펀드 매니저들이. 근데 지난주 지표만 따졌을 때는 아직 펀드 매니저들이 랠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펀드 매니저들이 데리고 있는 고객들이랑 같이 자금 들어오면 미국 증시는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뭐 글로벌 M2 지표도 봤을 때도 아직 멀었구나 라고도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미국 증시에 자본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들어올 자금 여력이 대기성 자금이 좋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직도 미국 증시나 우리 암호화폐 시장까지 상방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트 불장 기다리시는 분들 이거 보세요. 요거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있죠? 두 개? 러셀이랑 다우 있었죠? 러셀이랑 다우 올라가면 쭉 올라갈 겁니다. 요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러셀 2000 지금 전고점이 2440인데 210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한 15% 정도 전고점 대비 한 10% 정도까지 되려나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알트 불장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다우 엊그저께 떨어졌어요. 어제 떨어진 이유가 다우 증시가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유나이티드스라고 얘네들이 좀 큽니다. 얘네들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제약주 있죠? 의약 관련해서 행정명령 그거 영향을 받아서 떨어졌기 때문에 다우에는 문제 없다. 전체적으로 다우 증시만 봤을 때는 올랐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의 소형주들 금리나 이런 위험성 자산에 포함되는 금리에 민감하고 위험성 자산에 연동되는 러셀과 다우가 올랐다는 건 우리 알트 불장도 지금 신나게 예열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4월달 미국 CPI 2.3% 상승 4년 만에 최저 상승률. 자,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미국 CPI 좋게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거. 우리 예상대로 좋게 나왔죠. 그 좋게 본 이유가 뭐였죠?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선수입을 했다. 선수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거고 재고가 받쳐주겠구나. 재고가 받쳐주면 지금 당장 4월달에 5월달에 발표되는 4월 CPI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업들이 상품 가격 올리는 거 2020년도 팬데믹 때 너무 지겨워. 그때 당시에 물건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렸고 어땠다? 국민들이 그걸 노이로제 걸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사리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없다. 그럼 상품 가격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기간도 너무 제한적이었고 직접적으로 가격 올리는 게 크지 않았다. 자, 근데 한 가지 이번에 미국 CPI 좋게 나왔습니다. 다 좋았는데 뭐가 한 차례 좀 안 좋았냐면 근원 CPI가 안 좋았고 상품 물가죠. 근원 상품 물가 얘가 상승률이 좀 컸고 자동차 제한 얘네들이 컸다는 건 뭔 뜻이냐면 기업들이 슬금슬금 물건 가격을 올리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CPI는 뭐 항공료나 의료, 뭐 차량 가격 얘네들 추정치보다 낮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근원 CPI가 상승한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6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5월 CPI 이거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 이번 주 제주에서 2차 관세 담판 얘기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다시 2차에서 아마 15일 날 예정되어 있죠. 내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15일, 16일 제주에서 얘기를 하고 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미국과 한국의 환율 협상 있었다고 나왔죠. 아마 제가 오늘 환율 달았기 때문에 멤버십 방송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올해랑 내년에 한국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재밌게 얘기 드릴게요. 자, 트럼프 중국 시장 개방이 가장 큰 성과. 시진핑과 주말 통화할 수도. 자, 주말에 시진핑 형님이랑 통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보셔야 되고 제가 저번 시간에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을 끝냈고 중국이 유리하게 이끌었다 라고 했더니 반박 댓글들이 막 올리더라고요. 야, 코인이슈야 너는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모르냐? 중국이 금융시장을 열었다잖냐. 알죠? 열었으면 당연히 미국이 더 큰 성과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근데
미중 무역 협상 딱 발표된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얼마나 열었는지 나왔나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이게 앞으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중국이 거짓말했던 거 한두 번이야? 트럼프 일기 때도 연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미중 무역 그 협상에 있어서 승자는 누구다? 당연히 중국이죠. 미국이 이제 뭐를 발표하고 뭘 얻었다 그 얘기를 해야지 이제 바뀌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앞으로 이제 뭐 미국이 뭘 얻었다 얘기 나올 거예요. 저는 미국이 쉽사리 막 이렇게 중국한테 내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가 없으니까 주말에 한번 봅시다. 주말마다 요새 여러분들 좀 기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할지? 전 주말마다 기대돼요. 미국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 120%에서 54%, 태무, 시인, 숨통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태무나 이런 애들 물건을 계속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글로벌 국가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저가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요게 좀 완화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 사우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850조 원 투자 빅딜 성사. 자, 드디어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사우디를 갔고요. 빅딜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우디랑 서로 양국 간에 850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자, 근데 요거는 진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려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선수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 주식 사라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 올랐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우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 4월 9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 사라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90일 위에 발표되고 미국 주식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5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이때도 미국 주식 사라 그랬죠? 자, 중동에 가서 850조 원 규모 투자 발표하고 나서 카메라 보고 슬쩍 얘기를 하는 게 젠스낭 CEO 얘기를 합니다. 젠스낭은 내 친구지? 나랑 친한 친구지? 이런 얘기를 슬쩍 흘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뭐 중국, 반도체 어쩌고 막 젠스랑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하더니 갑자기 또 젠스랑 좋은 얘기를 슬쩍 해줘요.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요? 엔비디아 사라는 얘기죠. 야, 바이든 때는 사우디 빈살만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반도체를 안 팔았어. 근데 나는 사우디 빈살만 사이 좋잖아. 반도체 팔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 거 팔아야겠죠? 사우디한테. 근데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 얘기 꺼낼 수 있어요? 젠스낭 CEO 얘기하면서 내 친구야 돌려서 얘기하죠? 엔비디아 그날 주가 5% 이상 올라가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엔비디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엔비디아 이퀄 나스닥이죠. 바이든 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른 막 종목들 빠져도 M7 막 가니까 미국 증시 연일 상승하니까 상승하는 거. 왜? 미국인들의 노후 연금 펀드 401k 여기에 M7은 다 들어있어요. 그럼 미국 국민들한테도 어떻게 된다? 지지율도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올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미국 주식 사야 된다 최저점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젠스랑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스닥 올릴게 그 얘기잖아요. 대마주 상승은 미국 증시 상승이라고요. 증시 상승이라고. 나스닥 올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럼 볼게요. 지금 백악관 푸시 나오고 있죠? 트럼프 푸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당분간 떨어지는 거 용납 못하겠다. 이제 어느 정도 흔들어 놨고 관세 때문에 증시 빠진 거, 뭐 미국 그 정부 지지율 좀 떨어진 거, 오케이 이제 회복할게, 올릴게 그 얘기 하는 거죠. 제가 5월 달에는 트럼프 뭐라 그랬죠? 트럼프 리딩방이라 얘기해드렸죠? 5월 달 여러분들 막 경제 지표가 뭐가 안 좋고 뭐 깨지잖아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저께 미국 CPI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올립니다. 5월 달은 트럼프 리딩방이에요. 트럼프 믿고 가는 겁니다.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진짜 경기 침체나 아니면 은행들 무너지거나 그런 거 터지지 않는 이상은 물론 관세 전쟁이 또 빠그라졌다. 보복 관세를 때렸다. 그럼 시장은 단기적으로 빠지겠죠. 그래도 갑니다. 트럼프 리딩방 사랑해요 럼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랑 이렇게 가가지고 850조 원 투자했고 뭐 좋고 하는 것도 있지만 트럼프 지금 백악관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중국도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 해제. 미국한테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겠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 가계부채 이경원대로 사상 최대 17조 달러 첫 돌파. 비관론자들 지금도 상승장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종료납니다. 금융위기 납니다. 위험합니다. 현금 들고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 주요 먹거리죠.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학자금 대출이 연일 사상 최대치고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고요. 카드 대출이 사상 최대치예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줄고요.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주식 못 사요. 코인 못 사요. 자, 이거 맞는 얘기일까? 지금 쇼뷰를 보시는 분들의 항상 나오는 얘기죠. 먹거리죠. 또 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미국의 저축률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큰일 났네요. 미국 시즌 종료네요. 경기 침체네요. 이 얘기 할 겁니다. 자, 저축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이건 우리 코인이슈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복습이에요. 미국이 저축을 하는 국가인가요? 아니면 소비를 하는 국가인가요? 한국의 저축률이 떨어졌다? 위험한 거 맞아요.
소비가 떨어질 수 있고 경제로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저축을 한다? 언제부터? 은행에다 예금을 넣을까요? 아니면은 그 돈을 갖고 401k 노후연금 펀드에 들어놓고 테슬라, 엔비디아,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 아니어도 글로벌 국가 기관들이 사주는데 노후연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은행에다 예금 넣어? 미국 저축 의미 없습니다. 저축률 갖고 미국 경제를 분석한다? 그 경제 방송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후루급입니다. 자,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사상 최대치 17조 달러 첫 돌파야. 이러면 미국인들의 소비가 줄어들 것 같고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겠네요. 맞는 얘기일까요? 미국의 소비는 누가 담당을 한다? 최상위권 소득계층. 미국 소비의 거의 40%에서 60%가 누가 담당한다? 돈 좀 있는 분들, 주식 좀 불리는 분들. 그분들이 미국의 소비를 담당한다. 그러면 이런 기사들에 해당되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중소득계층으로 따지면 중하위권 계층들이겠죠. 이분들이 아무리 카드 연체가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되더라도 어떻다? 미국 소비 안 꺾여요. 안 꺾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막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끝났다. 가소롭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소득계층 이제 중하위권 밑에 계신 분들이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신용이 안 돼서 발급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선지불 후페이그 있죠? 미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기사 봤다고 시즌 종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떤 기업이 주가가 오르겠구나, 실적이 좋겠구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클래스 차이인 겁니다. 자, 미국 상장사들 자사주 매입 러시 1분기 247조 원 쏟아부어. 자, 봅시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는 상승할 건데요. 바이든 정부 때 못 봤던 모습으로 상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 가지 뭐였죠? 복습.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 때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돈을 공급하는 구조고요. 트럼프 정부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살리는 완화 정책을 펼치는 정부입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 때는요. 요게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때는 요게 나올 겁니다. 뭐였죠? 세 가지. 작년에 우리 배웠던 거. 앞으로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기사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11월달, 12월달에도 몇 달 뒤에 보시게 될 겁니다. 예언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IPO 기억 안 나세요? 기업 상장 늘어날 거라고. 그리고 M&A 인수합병 늘어날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IPO, M&A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많이 나올 겁니다. ICO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ICO 시장이 확장될 거라 말씀드렸고 주식 상장 요거 될 거라. 여러분들 최근에 서클사 상장 그리고 뭐 트럼프 아들내미 그 비트코인 채굴주 상장 막 여기저기 미국 기업들 상장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M&A 기사들도 많이 보셨잖아. 걔네들이 상장되면서 은행들이 대출이 완화해주고 시장의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자사주 매입이죠.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1분기 247조 원 쏟아부었다 그러죠. 미국 기업들 앞으로 700조 산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예요.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래요. 지네들 주식을 산다고 미국 기업들이. 그럼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 고점이다 이제 던져야겠다. 물론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 높죠. 이제 시작될 가능성 높죠. 자, 초조해진 일본, 중국, 영국 대미 관세 협상 성과의 불안감 점증. 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불안해진 국가가 있어요. 누구예요? 자연스럽게 불안해. 일본 플러스 EU가 불안해졌죠. 야, 미국이랑 중국이랑 쟤네 싸울 것 같고 안 할 것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화해를 해버렸네? 큰일 났다. 일본이랑 EU가 지금 벌벌 떨기 시작했죠.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이 좀 빠르게 끝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IPO가 나올 때 고점이라고요? IPO가 나올 때? 아니요. 고점이라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거는 YJ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IPO가 언제 나올 줄 알고 시장 유동성이 도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미중 합의의 달러 강세, 환율 장초반 1410원대로. 자, 제가 예전 우리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 거다? 강세로 돌 거다 말씀드렸죠. 실제로 달러 지금 강세로 돌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갔다는 건 달러가 강세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강세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도, 미국 관세 보복 대응할 것, 무역 협상 난항. 야, 갑자기 또 인도가 툭 튀어나오네요. 관세 보복 대응한다고. 뭔가 심기가 뒤틀렸나 봅니다. 근데 인도가 진짜 무역이나 협상의 달인인 게 뭐냐면 왜 인도가 지금 세게 나가는 걸까요? 파키스탄 전 때문에? 알아요. 중국의 대체제 그렇죠. 자기네 없으면 미국 힘들다는 거 압니다. 중국이랑 잘 돼가면은 얘네들이 인도가 어떻게 해요? 세게 얘기 못하겠죠? 중국의 뭐 아이폰 공장도 그렇고 어쨌든 인도로 옮겨야 돼.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서로 사이가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아는 겁니다. 인도가. 얘네들 빠그러지겠네. 90일 유예하고 어쨌든 시간을 벌라는 가능성이 높네. 어차피 얘네들 미국은 우리한테 오겠다. 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사 딱 보고 또 이제 무역전쟁이 발발하네.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네. 또 조정이 세게 나오네. 시즌이 끝났네. 제발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복 관세, 보복 대응한다. 요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섭고 막 시장이 떨어질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치 문제예요. 정치적인 이런 제스처입니다. 진짜 보복 간살 때린 걸 수도 있고요. 인도 총리가 모디 총리가 국민들한테 지지도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젠 관세 아무리 흔들어 제껴봤자 시장에 크게 타격 못 줍니다. 트럼프도 요거 인도랑 서로 얘기 좋게 하려고 끝낼 거예요. 자, 드디어 나왔죠? 이토로 나스닥 상장 IPO 말씀드렸던 제가 작년부터 IPO 상장 늘어난다. 기사 그대로 나오죠? 제가 그때 IPO 상장 뭐 M&A 나올 겁니다. 그때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진짜 뭔 소리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죠. 몇 달 뒤에. 우리 코인이슈 방송 보시면은 몇 달 뒤에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 빠르면은 몇 주. 막 3개월, 6개월 막 이후에도.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21년도부터 떠들어댔는데 아무도 모르죠. 뭐 21년도부터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중국 연계기업 트럼프 코인 대규모 매수 계획 발표. 이런 식으로 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붙습니다. 트럼프 민코인도 그렇고. SH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환 승인 연기 공개 의견 수렴. 그래서 현물로 상환하는 방법을 지금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C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좀 정신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상황을 보자는 거. 자, 21만 이더리움 쓸어담 아브라삭스 이더리움 시총 433조 돌파. 이더리움 저점에 담은 기관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수익 중인 분들 어때요? 코인이슈 방송 보면서 이더리움 전원말 듣고 이더리움 죽길 잘했다 생각이 드세요? 이제 뭐 이더리움 욕하시는 분들 쑥 들어갔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좋아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이더리움 욕만 했지. 쑥 들어갔지 이제.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일날 유출이 나왔네요. 9천만 불 정도. 큰 금액의 유출은 아닙니다. 블랙록 안 나갔고요. 피델리티에서 나갔고 이더리움 유입 들어왔네요. 1300만 달러 유입이 들어왔고 근데 요 정도는 들어왔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들 지금 이더리움 상승이 올라가는 건 좀 좋기는 한데 조금 불안한 감은 있어요. ETF 유입량이 지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 이따 이더리움 얘기해드릴 때가 그때 또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정 한번 봅시다. 5월 15일날 소매 판매 내일 발표되네요. 좋겠죠? 좋을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험이나 뭐 헬스케어 이런 관련된 비용들이 좋게 나온다. 30일날 발표되는 PC도 좋게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의미 없고 GDP 29일날 회복하지 않을까요? 1분기 잠정치. 그리고 어차피 나쁘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시장은 알아요. 무역 관세는 지금 유예가 됐고 어찌됐든 2분기는 상승이다 회복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그래서 5월달은 여러분들 중요해 보일 지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 일본 금리 결정이 있고요. 인상할 수도 있어요 한 차례. 이걸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9일날 연준 금리 결정 있죠.